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시진핑의 실각설을 떠드는 파룬군 계열의 반중 매체들은 요즘 대목입니다. 며칠 전 심야 베이징 창안제에 탱크가 나타났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파란 차량으로 가려진 차량이 나타나자 아우성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차량은 9.3 전승절에 처음으로 공개될 신형 무기입니다. 보안을 위해 파란 차량을 둘러친 것입니다. 그런데 썸네일을 보면 가관입니다. 베이징 출시라, 베이징에 난리 났다고 합니다. 출시라가 난리 났다입니다. 한국이나 중화권이나 코인파리들은 비슷한가 봅니다. 조회수를 높이려면 난리 났다고 해야 합니다. 탱크가 베이징에 진입해 베이다이어 회의가 통제 불능이라는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파룬군 계열 매체나 타이완의 친민진당 매체가 주기적으로 우려먹는 레포트입니다. 좌상단부터 각각 2년 전, 3년 전, 5년 전, 그리고 2019년 뉴스입니다. 죄다 베이징이나 베이징 교외에 기갑 차량이 나타났다면서 쿠데타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은 정교한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 특정 지휘관이 탱크를 움직였다고 떠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베이징에 수많은 탱크가 진입했다면서 팩트 체크를 해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 관찰이란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시내 탱크 진입은 시진핑 압박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진핑의 실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란하이의 내밀한 곳까지 파헤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 귀화한 조선족 출신의 이 유튜버도 8월 시진핑 실각설이 돌고 있다면서 중국 언론들도 등을 돌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후진타오 등장도 주장합니다. 또 전인범 장군이라는 분은 나가리 된 시진핑의 숙청신호 대놓고 등장, 곧 대륙에 피바람이 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CCTV를 보면 시진핑은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톱뉴스가 시진핑의 가르침입니다. 시진핑은 출스 기고문에서 젠띵부의 투이진 가오수이핑 뚜이와의 카이팡, 견결하고 흔들림 없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중공중앙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이란 호칭도 변함없이 붙이면서 그의 지시사항을 전했습니다. 국영 매체에서 그의 보도 비중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대외 개방만이 번영을 약속한다면서 중국의 문호는 더욱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가 시진핑의 등을 돌렸고 대륙에 무슨 피바람이 분다는 건지 저는 아리송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알바니즈 호주 총리의 중국 방문은 닉슨의 미중 수교만큼이나 그의 일정이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공정무역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중국을 엿새 동안 방문하면서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시추안 청두의 팬더 번식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청두에서 열린 팬더 외교 행사에서 알바니즈는 남반구 국가 중 유일하게 팬더 한 쌍을 보유한 호주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즈와 그의 약혼녀 조디 헤이드는 팬더 번식 기지에서 작년까지 호주 애들레이드 동물원에 임대되어 있다가 노령으로 반환한 푼이라는 자이언트 팬더를 봤습니다. 알바니즈는 대나무 잎을 씹는 푼이를 중국의 훌륭한 대사이자 호주의 훌륭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지난해 애들레이드 동물원을 방문해 호주에 15년 있었던 푼이와 파트너 왕왕을 중국으로 데려가고 대신 팬더 새끼 한 쌍을 올해 1월에 보냈습니다. 알바니즈는 장성도 찾았습니다. 그는 장성이 중국의 특별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한다면서 중국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즈는 남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그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치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 존경심을 표하면 반드시 똑같이 되돌려 받기 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알바니즈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알바니즈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호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을 하라고 종용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알바니즈는 균형 잡혀 있으면서도 과감한 외교로 실익을 취하고 자신도 부각시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바니즈의 이번 방중은 미국보다도 7년 앞서 중국과 수교했던 거프 위틀렘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거프 위틀렘은 야당 당수였던 시기인 1971년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72년 연방선거에서 승리해 총리가 된 뒤 호주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맺고 타이완 장제스의 중화민국 정부를 불인정했습니다. 거프 위틀렘은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한 미국보다도 7년 빠른 1972년에 마오쩌둥, 조우 언라이와 만났습니다. 키신저보다도 먼저 중국 지도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고 있는 분위기를 감지해 먼저 선수를 친 것이긴 하지만 거프 위틀렘의 대중의견은 호주에서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프 위틀렘의 방중 쾌거를 제안한 알바니즈의 외교적 촉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을 일단락하면서 젠슨 황을 베이징에 가도록 허락한 상황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경제 무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알바니즈 총리를 아주 환대했습니다. 두 정상은 구동존이, 다른 점은 인정하되 공통 분모를 찾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알바니즈와 그의 약혼녀 조디 헤이든에 대해 프로토콜에서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알바니즈 부부와 오찬을 하면서 밴드를 불러 호주에서 유명한 두 곡을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폴 켈리의 To Her Door였습니다. 알바니즈와 조디 헤이든을 위한 사랑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Midnight Oil의 Power and Passion이었습니다. 그런데 Power and Passion의 가사에서는 서서 죽는 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진핑이 알바니즈에게 미국에 대해서 자존심을 꺾지 말라는 차원에서 선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구동존의의 전반적인 방향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국제 정세 변화를 언급한 것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바니즈는 10년 된 양국 간 FTA에 따른 협력 진전을 환영한다면서 호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수십 년간 호주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누려왔다면서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공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즈는 그동안 중국과 껄끄러웠던 경제 부문의 장애물을 모두 청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의 수출은 약 3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전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친미에 기울면서 중국과 대립해왔습니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독립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미국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게 정설로 되어가고 있는데 당시 호주 정부는 중국을 물건으로 줬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20년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석탄, 보리, 랍스터 등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호주가 석탄을 안 팔아 중국 산업이 마비되느니 어쩌니 떠들었지만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셈이 됐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이제 호주는 미국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내 알바니즈의 정적들은 그가 시진핑과 4차례, 그중 2번은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진 반면 트럼프는 아직 만난 적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바니즈와 트럼프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만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가 일찍 떠나는 바람에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알바니즈는 올해 트럼프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미 3차례 건설적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